15장의 제목은 수학적 기납법이고 그 안에 보면 챕터가 두 개 들어있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거랑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랑 두 개 있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수학적 기납법은 어려운 건 아니고 앞에 나오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수열을 정의하겠다는 거야. 귀납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뭐 국어에서도 귀납법이란 얘기가 있나 본데 난 국어는 모르니까 됐고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수학에서대로 설명하자면 수열을 정의하겠다고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근데 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대. 다음에 누가 와? 9. 그 다음에 누가 와? 그렇지. 그렇게 올 거라고.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지? 등차 수열 그런다고요. 그죠? 그럼 이걸 쳐다보고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일반항 찾을 생각을 해야 돼. 일반항 뭐지? 응.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면 뭐가 된다? 2n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지. 이렇게 생겼다고. 2n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수열이죠. 그냥 표현하는 방법만 다른 거야.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만 다른 거라고. 얘는 각각의 항을 나열해서 수열을 정의한 거고 얘는 일반항이라는 형태로 수열을 정의한 거고. 그치? 근데 이거랑 똑같이 생긴 녀석으로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수열을 소개할 수도 있다는 거야. A1이 1인데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든 거래. 이 N에다가는 당연히 1부터 다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A1이 1이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A2가 A1에다 2를 더한 거라며. 그러니까 여기다 A1을 집어넣으면 A2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근데 그 A2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2에다가 2를 더하면 A3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이걸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A4가 나오겠지? 4 넣으면 5 나오고 5 넣으면 6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생겨먹은 수열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첫 번째 항이랑 요렇게 생긴 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그걸 점화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초항이랑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거, 그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말로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뭐 책 같은 데서 가끔씩 점화식이라는 말이랑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말이랑 막 이렇게 구분 없이 막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점화식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AN이랑 AN 더하기 1이 섞여 있는 이렇게 생겨먹은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되는데 이 녀석은 방금 말한 것처럼 A1을 넣으면 A2가 나오고 A2를 집어넣으면 A3가 나오고 A3를 집어넣으면 A4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얘랑 좀 가까운 녀석이야. 첫 번째 항부터 넣으면 두 번장이 나오고 두 번장을 넣으면 세 번장이 나오고 세 번장을 넣으면 네 번장이 나와.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항을 나열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데 이렇게 항을 나열했다고 쳐도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기거든. 일반항. 그지? A1, A2, A3, A4 찾아서 나열해보니까 아 이거네. 그래서 AN이 이거야 라고 일반항을 찾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일반항이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정리할 점화식은 굳이 항을 다 나열해보지 않아도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이거 몇 가지를 정리를 할 거고 이렇게 안 되면 즉 보자마자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럼 그때는 그냥 항을 나열해가지고 규칙을 파악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기를 오늘 정리하게 될 몇 가지의 점화식은 보자마자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건 바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항을 나열해서 규칙을 파악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이름 달려있는 수열 몇 개 우리 배운 거니까 그것만 빨리 몇 개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첫 번째로 배운 건 등차 수열인데 여러분 그 책에 정석 책에 보시면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한 거 중에 등차 수열에 그거 있어요. 등차 수열 가보면 몇 쪽이냐면 167쪽 167쪽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이제 밑줄 그으라고 한 거 중에 보면 그 초록색 글씨 써 있고 그 밑에 빨간 걸로 더하기 D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에 뭐 줄 그으라고 했냐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이 D다. 그거 줄 그으라고 했거든. 그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 등차라는 건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라며.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생겼냐면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다는 거야. 이게 등차란 이야기잖아. 차이가 같다고. 그지? n에다 뭘 집어넣든 A12랑 A9, A9랑 A8 그 차이가 같아. A9랑 A8, A8이랑 A7의 차이도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등차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 그 차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공차라고 부르는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얘도 사실은 AN 더하기 1을 우변으로 넘겨서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등차 중항 그랬다고. 그지? 가운데 건 양옆에 거 더해서 반띵.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거야. 다음 수열 AN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 거라고. 등차 중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건 요 녀석이고 봐봐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AN 더하기 1이 AN에다 2를 더한 거래. 그럼 요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2란 소리구나. 이런 이야기라고. n에다 뭘 집어넣든 성립하는 거니까 A 수열이 쭉 나열되어 있다고 보면 한 칸 차이 나는 녀석 둘 사이엔 항상 차이가 2로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니까 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다고. 항을 나열해 보지 않아도 아 이거 차이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2구나. 초항이 1이라고. 그럼 AN은 이거구나 라고 바로 찾는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우리 이름 달려있는 거 배운 거 등비수열이야. 얘도 등비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우리 그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불렀다고. 그지?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나누면 항상 일정하더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숫자로 나온다는 뜻이야. 안 변한다고. 일정하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얘도 당연히 뭐 등비 중항 이렇게 생긴 식 나올 수도 있겠지. 그냥 이 앞에 있는 거 정리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다 등비 수열임을 나타내는 특징식 될 것이고 얘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지. AN 더하기 1이 3AN이래. A1이 2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한다고?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는 건 안 되지. 3이니까. 그런데 나누는 건 되잖아.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이 3이라고. 둘이 나누니까 항상 3으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이 3이 뭐다? 바로 공비다. 그러니까 AN 일반항 찾으면 누가 된다고? 첫 번째 항은 2,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구나가 성립한다고요.
굳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찾아서 나열을 해보지 않아도 이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아하, 들어가고 있는 거지? 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 정도. 조화수열. 조화수열이 뭐였는데? 조화수열이 뭐야? 다시 보라고? 2AB 분의 다시 조화수열은 조화수열의 정의는 뭐야? 책에 있어 이도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인 거 그게 조화수열이었지. 173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밑줄 잘 그어져 있네요. 거기 있었다고. 조화수열이라는 건 역수 취하면 등 이건 뭐 안 나온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이름을 꼭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닌데 이름은 안 나오는데 문제는 나와. 이거 조화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역수 취했더니 차이가 똑같아. 뭐 얘도 일정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건 조화수열이라는 이야기고 이건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어제 했던 거 개차 수열인데 얘는 차이가 수열이라고 그랬어. 차이가 수열. 그러니까 이건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을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거랑 얘처럼 같은 건 아니야. 같은 건 아니야. 차이가 계속 달라졌잖아. 근데 그 차이도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차이도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빼면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왔다면 얘는 뺐을 때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고 요거 일반항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 우리 어제는 얘를 제가 새로운 수열이라는 의미로 bn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an 왜 눈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왜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어제 이야기한 개차의 일반항이었다고. 아무튼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름이 달려있는 애들 이런 애들인데 이렇게 생긴 점화식 이렇게 생긴 점화식 또 요렇게 생긴 점화식 요렇게 생긴 점화식을 딱 보면 이게 무슨 수열인지 바로 알아낼 수 있고 그럼 사실은 한 줄 만에 일반항이 구해진다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보자마자 알겠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신경 써서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라고. 원래 총 한 8개쯤 있어요. 정석이도 다 나와. 근데 벌써 4개 한 거야. 좀 책하고 다르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 둘이 빼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둘이 나눠서 숫자가 되거나 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역수를 빼서 숫자가 되거나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 볼 텐데 맨 위에 거 둘이 빼서 숫자가 나오는데 무슨 수열이다? 둘이 뺐더니 3이래.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대답해. 등차. 둘이 빼서 숫자가 나왔어. 얘는 이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둘이 나눠서 숫자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다? 등비 수열이다 그랬다고. 역수를 취해서 뺐더니 숫자가 나왔어. 이건 아까 이름이 있었다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고. 이건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2야. a1이 뭐 1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일반항을 구하는 거잖아. AN. 그럼 이건 이 상태로 구할 게 아니라 역수 취하면 등차란 이야기니까 그냥 AN 분의 1이란 녀석이 등차 수열인 거야. 공차가 2고 요거 A1 분의 1을 찾으면 1이라고 나올 거니까 공차가 2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냥 2n-1이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AN이 누가 돼? 다시 역수 취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 얘가 일반항인 거야. 그래서 역수를 취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치환만 하면 돼. 지금은 간단하니까 치환도 안 하고 바로 풀었는데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AN 분의 1을 B라는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이건 BN 더하기 1이겠지. 이건 BN이겠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B1은 A1 분의 1이니까 1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B 수열은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빼서 숫자니까. B 수열 일반항이 뭐다? 2n-1이다. 이게 누구라고? AN 분의 1이라고. 그래서 AN을 다시 찾으면 역수취해서 얘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 된다고요. 그지? 그래서 조화수열 자체는 자기 나름의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역수를 취하면 등차가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면 되고요. 그 밑에 둘이 빼서 식이 나오는 거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어제 했던 녀석이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 예를 들어서 RPM으로 하면 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A1이 마이너스 3이고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4N 더하기 3을 더한 거래.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둘이 빼면 숫자잖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었을 거야. 얘가 n의 값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A1이랑 A2 사이엔 7이 들어있고 A2랑 A3 사이에는 11이 들어있고 A3랑 A4 사이에는 15가 들어있다는 얘기거든. 차이가 계속 달라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등차가 아니란 이야기인데 얘도 요 AN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잖아. 그러면 4N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얘를 귀찮으니까 그냥 FN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 N에 관한 식이니까. 그 상태에서 나는 AN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얘네 봐. AN이랑 AN 더하기 1이야. 둘이 마이너스 연결돼 있지. 뭐를 생각해야 돼? N이랑 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연결돼 있어. 뭐야? 연쇄소거. 연쇄소거. 1부터 넣을 거야. A2-A1은 F1이야. A3 빼기 A2는 F2가 되겠지? A4 빼기 A3은 F3이 되겠지. 나는 N번 짱이 누구인지 궁금한 거니까 N-1까지만 넣을 거야. 그럼 요것도 F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다 뭐 한다고? 더할 거라고. 없어지겠지. 누가 남냐면 AN 빼기 A1이 좌변에 남고 우변은 F1, F2 해서 N-1까지 더한 게 남을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AN은 누가 된다? A1에다가 이거는 시그마로 처리하면 된다. 이래서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이거 아까 개차수열 일반항 할 때 했던 얘기라고요. 그지? 어제 했던 거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이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는데 A1, A2, A3 해서 AN-1, AN이야. 지금 이 사이에 누가 들어있다고?
A2에서 A1을 빼면 누구야? F1이야. 여기 지금 F1이 있다고. 그지? A2랑 A3 사이에 F2가 있다고. A3랑 A4 사이에 F3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죠? F2에서 F1을 뺀 게 F1이고 A2에서 A1을 뺀 게 F1이고 A3에서 A2를 뺀 건 F2고 AN에서 AN-1을 뺀 건 FN-1이니까 요 사이에 FN-1이 있다고. 그래서 얘 찾으려면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쭉 다 더하면 이거 돼.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게 이거잖아요. 그지?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 설명했던 그림은 요 그림인데 뭐 이 그림도 당연히 좋은 그림이지만 어쨌든 빼서 식이 나온대. 근데 하필이면 빼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한 칸 차이 나는 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1부터 넣어서 다 더하면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딱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결론은 이거인 거야. 얘를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하는 거지.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어떤 식을 더해서 만들 거래. 그럼 AN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A1에서부터 출발해서 K가 1에서부터 N-1까지 누구를 더한다고? 4K 더하기 3을 더할 거라고. 얘가 FN이니까. 요건 시그마 그냥 풀듯이 풀면 되죠.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뒤에 있는 게 K에 관한 1차 함수야. 1차 함수라는 건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건 등차 수열의 합처럼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뭐 찢어가지고 자연수 거듭 제곱 합처럼 계산을 하든지 해서 일반항을 따로 찾으면 되죠. 그럼 한 두 줄 만에 AN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찾게 될 거다라는 거야.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런 모양새가 되는구나. 이건 외우는 거고. 응. 얘가 되는 과정을 이거로 외워도 좋고 이거로 외워도 좋은데 아무래도 요 녀석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 녀석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둘이 빼서 식이 된대. 당연히 얘가 머릿속에 빨리 돌아가고 나서 외운 식으로 그냥 바로 딱 넣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정석에 보면 어디 있냐면 224페이지. 224페이지. 가서 보면 그 파란색으로 약간 색칠되어 있는 상자 있죠. 224페이지에. 지금 그거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인 거야. 그치? 둘이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식에다 1부터 n-1까지 넣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더라라는 소리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개차 수열 일반항 원래 요렇게 생겨 먹었고 이 과정 머릿속에 잘 넣어뒀다가 이렇게 생긴 식 있으면 갖다 꽂아 넣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비슷하게 생긴 녀석까지 옆에 비교해서 쓰려고. 이 녀석인데 나눠서 식이 되는 거. 이건 이름은 없어. 저렇게 생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라고 이름은 없는데 푸는 방법은 여기서 약간 차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N분의 N 더하기 2 곱하기 AN 이렇게 생겼대. 좀 더 쉬운 걸로 할까? 이렇게 생겼대. AN 더하기 1이 NAN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AN 더하기 1 빼기 AN이 안 되지. 앞에 N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나누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AN 더하기 1 나누기 AN을 했더니 N이라는 식이 나왔다는 거야. 숫자였으면 등비수열일 텐데 숫자가 아니라 식이기 때문에 얘는 등비수열처럼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옆에 있는 거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오자면 얘는 지금 N 더하기 1이랑 AN이 빼기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1부터 넣어서 다 더하면 가운데가 사라지죠.
얘는 an 더하기랑 an이 나누기로 연결돼 있어. 그럼 어쩌면 좋을까? 얘는 빼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1부터 넣어서 다 더했다고. 얘는 나누기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1부터 넣어서 다 곱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약분이 막 될 거 아니야. 그지? A2 나누기 A1은 이것도 그냥 FN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 F1이야. A3 나누기 A2 얘는 F2야. A4 나누기 A3은 F3이야. 해서 얘도 N-1까지만 넣을 거야. 그럼 이거 Fn-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뭐 할 거라고 이거 다? 곱할 거라고. 한 칸 차이 나는 게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더하면 사라지고 한 칸 차이 나는 게 나누기로 연결됐으니까 다 곱하면 약분 될 거라고. 이렇게는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남는 게 누구냐면 an 나누기 a1이 남아. 이건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n-1까지 곱한 거와 같고 그래서 an이라는 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n-1까지 곱한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실제로 얘랑 거의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a1부터 이거 다 더하는 거고 얘는 a1부터 이걸 다 곱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잖아. 이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곱하는 건 새로운 기호를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땡땡땡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생긴 모양이 거의 비슷하잖아. 정석에도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226쪽에. 똑같이 그 초록색으로 박스 되어 있는 거에 보면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지금 얘는 좌변으로 안 넘기고 그냥 우변에다 두고 풀어서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지는 건데 사실은 뭐 좌변으로 넘겨서 나누기로 연결하면 바로바로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얘도 요렇게 생겼다는 거 머릿속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한꺼번에 넣어두시고 일반항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식 가지고 실제로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이거 가지고 AN은 어떻게 생겼다고 A1부터 출발해서 요게 지금 FN인 거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곱한 녀석이 되겠구나 라는 거고 뭐 이걸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지. n-1 팩토리얼이다. 그지? 근데 이거 꼭 이렇게 1차로 나오리란 보장이 없고 얘 나름대로 뭐 유리식일 수도 있고 지수식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누가 될지는 몰라. 얘는 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오는 거 가지고 1부터 n-1까지 넣어서 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름은 없지만 좌변, 우변, 변끼리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저 밑에 건데 an 더하기 1 빼기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 요거 빼서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름이 없어. 근데 조화수열도 이름만 달려있지 조화수열 나름대로의 풀이는 없다고 그랬어. 이거 어떻게 한다고? 치환하면 누가 돼? 그냥 얘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역수를 치환하면 개차수열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요 두 개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아까 우리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뭐 2라고 3이라고 그랬나? 2라고 그랬나? 2? 뭐 이렇게 생겼거든? a1이 1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 이렇게 점화식을 주면 그래도 역수를 빼서 2니까 역수를 치환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제 니네 괴로우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야. an 빼기 an 더하기 1이
2an an 더하기 1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 둘이 똑같이 생긴 식인 거 보이죠? 얘랑 얘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냥 통분해가지고 우변으로 넘긴 거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줄 거야. 니들한테. 이렇게도 줘. an 더하기 1이 뭐라고 해야 되냐? 2an 더하기 1분의 an 이렇게도 줘. 이것도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얘나 얘를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고.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얘는 지들 나름대로의 풀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역수 취하면 이것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녀석이 아닌데 얘는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안 줄 거라는 거야. 얘나 얘로 줄 거라는 거야. 책에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기억을 해야 돼. 뭘 기억하면 좋으냐면 얘처럼 an이랑 an 더하기 1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로 나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로 나눠보면 뭔가 되겠지. 얘처럼 분자 분모에 an이 다 들어있어. 그럼 얘는 역수를 취해볼 생각을 하면 돼. 이 식 자체를. 그럼 an 더하기 1분의 1이 요렇게 하면 2, 요렇게 하면 an분의 1이잖아. 이거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 녀석들은 그걸 좀 조심해야 돼. 정석 책에도 보면 (222페이지) 222페이지에 기본 문제 15-2번 이런 식으로 줄 거야. 222페이지.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분의 an. 이걸 보고 역수 취하면 조화수열이구나를 알아차리면 일반항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걸 못하면 그냥 A1 구하고 넣어서 A2 구하고 넣어서 A3 구하고 A4 구해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항을 나열해보니 이거구나. 그러니까 AN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얘는 역수를 취하면 일반항이 되는구나. 뭐지? 조화수열이 되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치 아픈 점화식 2개가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골치 아픈 게 아니었어. 골치 아픈 점화식이 2개가 남았는데 정석에는 요것도 일반항을 찾는 게 나오거든. 근데 보통은 2개를 쓰자. 이제 약간 정신 차려야 돼.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요렇게 생긴 거 하나 하고요. pan 더하기 2 qan 더하기 1 ran이 0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요거 2개가 자주 나오거든. 근데 얘부터 먼저 보면 만약에 p가 없어. p가 1이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빼면 숫자잖아. 그지? q가 없으면 등비. 그지? 그러니까 p가 1이면 등차니까 1이 아니고 q가 0이면 등비니까 q가 0이 아닐 때야. 이렇게 생겨먹은 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녀석 뭐 일반항 찾으세요 이런 문제. 일반항 찾으세요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정석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교과서에선 이렇게만 나와. A1이 뭐 2고 AN 더하기 1이 3A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 A5를 구하시오 그런 거야. A5는 좀 그런가? A5를 구하시오. 그럼 그냥 노가다 하면 돼요. 고작 5번째 항인데 뭐. 그지? 고작 5번째 항이니까 그냥 구하면 돼.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10번? 약간 하기 싫은데.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20번이 산수? 약간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건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고 얘도 당연히 일반항 구하는 식이 있어요. 정석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은
5번째 항을 구하시오,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했을 때 그걸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1부터 넣으면 A2는 3A1에다가 1을 더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A1이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3A1은 2고 A2는 3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 어차피 5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산수해도 돼요. 그런데 산수 안 하는 거야. 이 상태로 둘 거야 그냥. A3은 A2를 3배하고 1 더하는 거잖아. 여기다 3을 다 곱하래. 3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이야. 그 다음에 뭐 하래? 1을 더하래. 얘가 A3인 거야. 그지? 하나 더 해. 네 번째 항은 누가 되냐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1, 3 곱하기 1이야. 거기다가 1을 또 더하래.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차피 노가다 하는 거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숫자를 실제로 계산해서 얘는 7이고 얘는 22고 얘는 67이야 이렇게 써버리면 2고 7이고 22고 67이야. 이거 안 보여. 규칙이 뭔지. 그래서 얘는 산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쓰겠다는 거야. 하나만 더 찾아보면 A5는 3의 4제곱 곱하기 2, 3의 세제곱 곱하기 1, 3의 제곱 곱하기 1, 3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냥 A5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산수하면 되지. 여기다 또 3 곱하고 1을 더해서 A5를 구하면 되는데 이 상태로 A10을 구하세요 그러면 10번 산수할 수가 없다고. 얘는 이렇게 해서 규칙을 찾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A10은 누구일 것 같아? A1은 이건데 A2, A3, A4, A5 내려오는 형태를 보아하니 맨 앞에 누가 있을 거야? 3의 9제곱 곱하기 2가 맨 앞에 있겠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돼? 이렇게 보자고. 그 다음에 누가 와? 3의 8제곱 곱하기 1이 오겠지? 3의 7제곱 곱하기 1이 오겠지? 3의 6제곱 곱하기 1이 오겠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간다고. A10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긴 규칙을 파악하는 거라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10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 3의 n-1제곱 곱하기 2로 출발하겠지. 3의 n-2, 3의 n-3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3 곱하기 1 더하기 1로 끝나게 될 거라고. 이게 n번째 항일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이거 다 더하면 되는데 요만큼이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네. 해보니. 그죠? 얘는 내비둘 거고 2 곱하기 3의 n-1제곱 더하기 얘는 이걸 초항이라고 보면 되겠지? 공비가 3이야. 개수는 n-1개야. 3-1분의 초항이 1이고 3의 n-1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의 n-1제곱 여기도 3의 n-1제곱 근데 이거 앞에 개수는 2 요거는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5에 3의 n-1제곱 그리고 상수항으로 남는 게 빼기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가 AN 일반항이 되는구나 라는 거라고요. 어쨌든 5번째 항 찾으세요 정도 4번째 항 5번째 항 정도는 그냥 산수해도 돼. 이렇게 바로바로. 그런데 이게 10번째 항이 돼버리면 이 산수를 10번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소리예요. 정석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게 아니야. 정석에 나와 있는 건 훨씬 더 뭐랄까 공격적인 방법. 외우면 딱 되는 거.
근데 그걸 설명하면 잘 거니까 그래서 얘는 좀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게.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고요. 참고로 요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30쪽? 229쪽을 먼저 볼까? 229쪽에 있는 기본 문제인데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면 A4를 구하시오야. 세 번째 문제 그거죠. 229페이지에 기본 문제 1번 기본 문제 3번 보시면 결국 물어보는 건 A4를 구하세요이기 때문에 그냥 점화식을 찾은 다음에 네 번째 항 구하면 그냥 끝나. 근데 그 네 번째 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산수로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네 번째 항이 아니라 10번째 항이 되거나 20번째 항이 되면 계산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일반항을 찾는 거고 얘 나름대로 일반항 찾는 걸 뒤에서 알려주고 있거든. 230쪽에 가서 보면. 그래서 230쪽에 있는 유제 13번을 보면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유제 15-13번 일반항을 구하여라 잖아. RPM에는 이런 문제 없어. 일반항 구하여라. 이건 일반항 구하시오가 안 나와요. 교과서에 빠졌어. 근데 정석에는 있어. 그래서 요 정도는 일반항 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법으로 그냥 구하시면 된다고요. 해보시고요. 하나 또 남았는데 요거 하나 앞에 페이지에 있거든. 아니네. 뒤에 있는 거다. 227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 이건데 얘는 책에서 알려준 방법대로가 아니면 일반항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228페이지에 보면 일반항 나오는 거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시험 볼 때쯤 돼서 내신 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어차피 얘도 5번째 항 구하시오야. A1, A2 나온 걸로 A3 찾고 A2, A3로 A4 찾고 A3, A4로 A5 찾아서 5번째 항 그냥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 일반항 찾는 건 나중에 합시다. 분위기를 보니 그게 나을 것 같고요. 해서 기본 문제 몇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볼 텐데 말로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221페이지에 기본 문제 1번. 1번에 1번 보면 A1이 1이고 A2가 3이래.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점화식을 보니까 2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AN 더하기 2를 더한 거래.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AN이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왜? 등차 중항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이면 공차가 2란 소리네. 그지? 그러니까 AN 2N-1이구나 하고 찾아진다고요. 그래서 10번째 항 찾으세요랑 10번째 항까지 합 찾으세요인데 그건 뭐 등차 일반항도 구해줬는데 뭐 못할 거 없지. 2번 A1이 3이고 A2가 6인데 그 뒤에 있는 식 뭐야? 등비 중항이잖아. 그죠? A 수열이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소리라고. 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기본 문제 15-2번 어쩌자고? A1이 2야.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1분의 AN 이렇게 생겼대.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시오예요. 책에는 이거 어떻게 했어? 그냥 1부터 순서대로 막 넣어서 그냥 찾았거든? 항을 쭉 나열해봐서.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귀찮거든. 보자마자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되냐면 역수취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은. 이거 역수취해 보면 AN 더하기 1분의 1이 AN분의 A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으니까 1 더하기 AN분의 1 이거잖아.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AN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 얘가 1이에요 그 소리라고. 그지? 그럼 어쩔 거라고? 아니 뭐 이름 자체는 바로 조화수열이고 뭐 헷갈리면 치환하면 된다고. AN분의 1을 BN이라고 치환하면 얘가 아니고 얘는 뭐가 돼? BN 더하기 1에서 BN을 뺀 게 1이에요 그 소리가 되겠죠. 비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비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 빼서 숫자잖아. B는 등차라고. B1은 A1 분의 1이겠지? 저기 보니까 A1이 2래. A1 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럼 B라는 수열 일반항 찾으면 공차가 1이야. 초항이 2분의 1이라고요. N 빼기 2분의 1. 요게 BN이 될 거다. 그럼 다시 AN 찾으러 가야지. BN이 원래 누구였다고? AN분의 1이었다고. 그러니까 AN은 누가 돼? N-2분의 1 분의 1이고 뭐 분자 분모의 2를 다 곱하면 2N-1분의 2다. 이렇게 생겼겠네. 얘가 AN 일반항이 되겠죠. 손으로 나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잘 안 보이거든요. 손으로 나열하는 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문제 보러 갑니다.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면 1번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래. 수열의 귀납적 정의 뭐였다? 첫 번째 항과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 그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다. 그러니까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시오라는 건 A1이 얼마인지 또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 A1은 얼마야? 한 쌍의 부부가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만 악수를 할 거래. 한 쌍의 부부가 있으면 악수는 몇 번 해? 안 해. 배우자끼리는 안 한다며. 그지? A1은 빵이라고요. 그림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A2는 뭐겠어? 두 쌍의 부부가 있는 거야. 그지? 남편 1 뭐라고 해야 되지? 아내 1 남편 2 아내 2 이렇게 두 쌍의 부부가 있다고. 악수를 총 몇 번 할 거냐고. 이렇게 둘은 악수를 안 한다며. 이렇게 둘도 악수를 안 하잖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거 4번 있는 거네. 그지? A2는 그래서 4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문제에서 뭐래?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시오니까 AN 더하기 1이랑 AN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그럼 자, N쌍의 부부가 있어. 지들끼리 N번, AN번 악수를 했어. 이거 몇 번인지 몰라. 했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N쌍의 부부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악수를 다 했다고 쳐봐. 그만큼 횟수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N 더하기 1이라는 건 뭐야? 한 쌍의 부부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악수를 몇 번을 더 하게 될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N쌍의 부부는 이미 악수를 다 했어. 근데 거기 한 쌍이 더 와. 그럼 새로운 악수가 몇 번 더 일어나야 되는 거야? 추가되는 쌍의 남편은 악수 몇 번 해야 돼? 2n번 해야 돼. 여기 n쌍의 부부가 있잖아. 사람 숫자 2n명이 있을 거라고. 다 악수를 할 거 아니야. 여기 남편이 2n번 악수를 해. 그럼 뒤따라오던 아내도 2n번 악수를 한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악수가 몇 번 늘어난 거야? 4n번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n쌍이 있을 때 지들끼리 악수를 했는데
한 쌍이 더 들어오면 악수를 4n번 더 하게 될 거라고.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an 더하기 1과 an 사이의 관계식은 저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예요. 귀납적으로 정의하면 a1은 0, an 더하기 1은 저렇게 생겼다 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항 찾으세요 하는 거지. 일반항 찾으세요. 한 줄 만에 찾으면 뭐가 된다고? an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둘이 빼서 식이면 가운데 연쇄소가 되는 거였다고. an은 a1 더하기 k가 1에서부터 n-1까지 4k 이고 4 곱하기 2분의 n-1 n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2n제곱 마이너스 2n 얘가 일반항이 되겠죠. 뭐 필요하면 뭐 문제가 뭐야? 일반항 구하시오요? A5 구하세요니까 뭐 A1부터 넣어서 5 찾아도 되고 그냥 여기다 5 넣으면 바로 나오지. 그죠? 5쌍을 만들어 놓고 악수를 몇 번 하는지 손으로 세란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세면 어차피 틀릴 거야. 숫자 되게 더럽게 나올 거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15-4번) 다음 규칙에 따라서 단계별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이 있는데 1번 규칙 1단계를 통과했을 땐 1점 줄 거고 n단계를 통과해야 n 더하기 1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n 더하기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 그 점수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뭔 되게 어려운 소리네. 1단계를 통과하면 1점이 부여가 되니까 A1이 1이란 소리겠지? 그런데 n 더하기 1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는 그 전 단계의 점수에다가 그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가 추가로 부여된다. 그랬다고. 그지? 그 n 더하기 1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 점수에다가 n단계 점수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배의 점수가 추가로 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식 정리하면 뭐가 돼? an 빼기랑 더하기 사라지네. 3의 n제곱 곱하기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저렇다고. 그지? 그래서 보면 1번 an이랑 an 더하기 1 사이 관계식 찾으래. 누구라고? 이거라고.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건 5번째 항이니까 5번째 항 그냥 찾으면 되지. A1이 1이야. 그럼 A2는 n은 1 넣은 거니까 3의 1제곱 곱하기 A1이야. A3은 n에 2 넣은 거니까 3의 제곱 곱하기 A2야. 그래서 27이야.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A5면 2번만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 말고 일반항 찾아보자고. 일반항 찾아보자고. 그럼 얘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고? 둘이 나누면 식이 되는 거야. 나눠서 식이 되는 건 an 조금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줄까? 이렇게 생겼거든. 아이고. 이거란 이야기거든. 그지? 나눠서 식이 된다는 건. 그래서 이거 뭐 할 거라고? 1부터 그냥 쭉 넣어서 다 곱할 거라고.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A1분의 A2 찾으면 이거 3의 1제곱이야. A2분의 A3 얘는 3의 2제곱이야. A3분의 A4는 얘는 3의 3제곱이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 an-1분의 an까지 가. 3의 n-1제곱까지 간다고. 그 다음 양변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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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A1분의 AN이 좌변에 남겠지. 우변은 3의 1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3제곱 등등등 해서 여기까지 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AN은 A1이 1이야. 1은 넘겨봤자 의미 없고. 이거 밑이 다 3의 녀석 곱하래.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네. 3의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1에서 n-1까지 더하면 이거잖아. 2분의 n-1n. 얘가 일반항 AN이 될 거다. 5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뒤에 가서 보면 그래서 유제 6번이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가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기본 문제 5번. 수직선 위의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정할 건데 규칙 1은 P1이 2고 P2가 3이래. 그리고 규칙 2는 Pn 더하기 2는 Pn과 Pn 더하기 1의 3대2 외분점이래. AN 더하기 2는 AN과 AN 더하기 1을 3대2로 외분하는 점이래. 외분점 공식 기억나? A, B를 3대2로 외분. 뭐 들어가야 돼? 분모해보다? 배웠던 기억은 있지? 공식이 기억이 없어서 그렇지. 평면좌표 할 때 나왔던 거야. 그지? 수직선 사이의 거리의 비 가지고 하는 거였다고. 외워야지 지금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나와. 옛날에 했던 거. 반칙 아니야. 까먹은 니들이 반칙이야. AN 더하기 2는 뭐래? AN이랑 AN 더하기 1을 3대2로 외분하는 거래. 3-2분의 3-2의 AN 더하기 1 AN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즉 1은 날라갈 거니까 3AN 더하기 1 빼기 2AN 이렇게 생겼다고. 뭐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거 일반항 찾는 건 제가 다음에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A5를 구하시오니까 A1, A2도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지? A5는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식만 잘 찾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6번. 소금물이네 또. 옛날에 했던 거 계속 나온다. 그죠? 10%의 소금물이 있고 100g이네. 여기서 50g을 덜어내고 6% 50g을 추가하는 거네. 그러니까 처음에 10%의 100g이 있는데 여기서 50g을 덜어낸데 당연히 덜어내는 녀석의 농도는 똑같이 10g이겠지. 10%겠지. 그리고 여기에 6%짜리 50g을 추가를 할 거래. 그럼 이제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볼 텐데
소금 물의 양 자체야. 100에서 50 빼고 50 더했으니까 100이겠지. 농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누굴 찾아야 돼? 소금의 양을 찾아야지. 이 안에 소금 얼마 들었죠? 책 보지만 생각해. 책 보고 왜 읽으려고 그래. 읽는 건 나도 할 줄 알아. 이 안에 소금 얼마 들었어? 난 고등학생을 데리고 수업하는 거야? 초등학생을 데리고 수업하는 거야? 아, 둘이 곱하면 소금 아니야. 농도가 뭔데?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니? 그게 농도야. 소금물 분의 소금 이게 농도라고. 꼴보기 싫어서 100을 곱한 거야. 퍼센트 하려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니? 그게 농도 아니야. 그럼 여기다 소금물을 곱하면 소금이 될 거 아니여. 이 안에 소금 얼마 들었다고? 하지마. 10g. 이 안에는 5g.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하면 3g. 그래서 이 안에는 얼마 들었다고? 8g 들어있다고. 그럼 이거 농도는 100분의 8에다가 100을 곱할 거야. 퍼센트 하려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이게 한 번 시행하고 났을 때의 소금물의 농도이기 때문에 내가 찾은 이 8이 뭐다? A1이다. 그 소리인 거야. 한 번 시행했을 때가 8%니까. 근데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야. 50g 덜어내고 6% 50g. 섞은 다음에 50g 덜어내고 6% 50g. 이렇게 계속 때려 넣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n번 시행하고 난 이후의 농도를 AN이라고 했을 때 AN 더하기 1은 어떻게 되냐? 그 얘기고. 그럼 이렇게 봐야지. n번을 시행하고 나면 이때 농도가 얼마인지 몰라. 그냥 AN%가 있다고 보는 거지. 여기서 당연히 똑같은 농도의 50g을 덜어내고 6%의 50g을 때려 넣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게 누구냐면 AN 더하기 1% 한 번 더 시행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라고. 그래서 얘랑 얘 사이 관계식 한번 찾아보세요. 역시나 여기도 키워드는 누구냐면 소금의 양이야. 이 안에 소금 얼마 들어있을 거냐면 AN g 들어있을 거야. 이거 퍼센트는 100분의 라는 소리니까 100분의 AN에 100을 곱해서 그냥 AN이 될 거고, 여기는 50g이라며. 그럼 2분의 1 AN g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역시나 100분의 6에다가 50을 곱할 거니까 3g이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AN 더하기 1g이 들어있을 거라고. 빼고 더했더니 얘가 돼요. 지금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AN 더하기 1이 누구다? 2분의 1 AN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얘가 AN과 A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항까지 마저 찾아보면 A1이 8인 건 우리 찾았고, AN 더하기 1이 2분의 1 AN 더하기 3인데 정석에 있는 방식으로 말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거, 그게 다른 교과서들에 써 있는 방식인데 그거대로 해보자면 A1은 8이야. A2는 2분의 1 곱하기 8에다가 3을 더하는 거고, A3은 A2에다가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이거 전체에 2분의 1을 곱한다고. 그리고 3을 더하는 거니까 뒤에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고, 또 다시 A4는 이 식 전체에 2분의 1을 곱해.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8,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 2분의 1 곱하기 3, 그리고 나서 또 3을 더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n번째 항은 누가 될 거냐면 지수만 잘 보면 되지. 2분의 1의 n-1제곱 곱하기 8 더하기
2분의 1에 n-2제곱 3 2분의 1에 n-3제곱 3 해서 제일 마지막에 3 이렇게 끝날 거라고. 쓰고 나서 보면 첫 번째 있는 2분의 1에 n-1제곱 곱하기 8이야 손댈 게 없지만 이 뒤에 있는 건 뒤에서부터 보면 등비수열 되는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이고 초항이 3이고 개수가 n-1개. 이게 왜냐면 2분의 1의 0제곱부터 n-2제곱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 이제 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에다가 요거는 분모에 2분의 1이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다 올리면 6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6 빼기 6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럼 얘하고 얘는 둘이 묶으면 되잖아. 2분의 1의 n-1제곱으로 꾸면 2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더하기 6이고 요 2도 얘한테 그냥 줘버리면 되지. 그럼 누가 돼? 2분의 1에 n-2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얘가 바로 an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부터는 등비수를 산수하는 거니까 복잡해 보여도 복잡한 거 전혀 아니고 얘를 계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패턴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녀석은 포인트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까지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15-7번은 밑에 가서 보시면 그 어드바이스 있죠? 그 페이지 231페이지 아래쪽에 어드바이스 있고 그 바로 글자 밑에 보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고딕체로 써 있죠. 이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an 더하기 2가 an 더하기 1이랑 an을 더해서 만드는 거. 저렇게 생긴 점화식. 얘를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은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이 없어요. 일반항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냥 10번 장을 물어보든 20번 장을 물어보든 그냥 노가다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산수하는 거야. 얘처럼 산수를 안 한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진짜로 A1이 얼마인지 A2가 얼마인지 찾아서 둘이 더해서 A3 앞에 거 둘이 더해서 A4 그냥 손으로 들이떠 찾는 거일 수밖에 없다고요. 앞에 있는 항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는 거. 요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일반항이 없는 대신에 얘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것만 알아차리면 끝나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돌이랑 까만 돌이랑 합쳐서 n개가 있는데 이 바둑돌 n개를 흰 바둑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거래. 그럼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요. 이거 둘이 합쳐서 n개 그랬거든. 근데 흰색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까만 것끼리는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1 그러면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 거야? 2가지 있는 거야. 합쳐서 한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흰색 하나일 수도 있고 검은색 하나일 수도 있고 흰색 하나면 그냥 놓으면 끝나는 거고 검은색 하나에도 그냥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 경우가 2가지 있다는 거야. A2면 합쳐서 2개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흰색이 2개면 안 되지. 흰색끼리 이웃해야 하니까. 검은색 2개인 건 괜찮지. 흰색 검은색이 하나씩 있는 것도 괜찮지. 그럼 흰색 검은색 아니면 검은색 흰색 이렇게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A1이랑 A2는 이렇게 손으로 찾아야 되고 그 이후부터 생각을 해보면 n 더하기 2개의 자리가 있어. 근데 이게 맨 앞에 자리를 생각해보면
요 맨 앞에 자리에 흰색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검은색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 만약에 요거 흰색으로 출발한다고 보면 이 뒤에는 무조건 검은색이 와야 돼. 흰색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검은색이 와야 돼. 그러고 나서 보면 여기서부터는 아무거나 와도 돼. 자유롭게.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없이. 즉,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자유롭게 배열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 바둑돌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 거냐면 AN 가지 있는 거라고. 전체적으로 N 더하기 2개라고 했는데 앞에 두 개는 흰색, 까만색으로 정해졌으니까 N개는 니네 마음대로 세워도 돼. 그런 소리거든. 얘는 어때? 맨 앞에 까만색이 와버리면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아무거나 와도 돼. 흰색이 와도 되고 검은색이 와도 되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N 더하기 1개의 블럭은 바둑돌은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서도 돼. 그런 소리라고. 그럼 자리가 N 더하기 2개가 됐을 때 맨 앞에 흰색이 왔다고 치면 AN이랑 똑같을 거고 맨 앞에 검은색이 왔다고 치면 N 더하기 1이랑 똑같을 거니까 결국 N 더하기 2 자리에다가 바둑돌을 세워놓는 경우의 수는 AN이랑 AN 더하기 1을 더한 거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찾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방법이고 그러고 나서 보면 뭐 A10을 구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 A1, A2가 이렇게 생겼으면 A3는 둘이 더할 거야. A4도 둘이 더할 거야. A5도 둘이 더하고 A6도 둘이 더하고 A7도 둘이 더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10번장이든 20번장이든 알아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32쪽 232쪽에 보면 점화식을 유형별로 정리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이라면서 동그라미 1, 2, 3, 4, 5번 나와 있는데 등차냐, 등비냐, 조화수열이냐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름이 달려있는 특징식들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이거 개차수열인 거야. 그죠? 빼서 식 나오는 거니까. 아니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 2번. 네모 2번 빼서 식 나오는 거니까 개차수열이에요. 3번 나눠서 식이 나오는 거니까 양변 변끼리 곱하는 거고 네모 4번 이거 일반항은 아직 얘기 안 했어. 네모 5번 일반항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래서 정석이랑 조금 다르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어느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수업을 끝내자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기본 문제로 여러분이 만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애들이야. 구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문제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모의고사 같은데 진짜 어렵게 생긴 이상한 점화식의 경우엔 일반항을 찾을 수 없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항을 구하시면 약간 반칙이야 이젠. 어렵게 생긴 녀석들은. 많이 빠졌거든. 그래서 5번째 항 구하세요. 7번째 항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올 텐데 그런 애들은 그냥 노가다 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오늘 정리한 애들은 한 줄 만에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애들은 일반항을 찾아가지고 7번째 항을 구하시면 되고요. 노가다 해도 되고 일반항 구해도 되고. 근데 가능하면 연습하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할 연습을 하시고 노가다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정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